국토교통부는 한평군이 신청한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재단이 2020 기후변화 탐사대 캠프를 전 과정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 8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 계획이 9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하늘누리 제1, 2 추모원이 추석 연휴인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숨쉼을 주제로 열었던 2020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9월 13일 폐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지우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가 신청한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토부는 한평 축산특화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테마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83억 6천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 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평 축산특화 농공단지는 한평군이 2022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투자해 31만 8,564제곱미터 부지의 축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평군은 그동안 추진해온 농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지역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도 뒤처져 있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으로 지역 특화 자원인 한평 한우의 고부가 가치를 한평 나비축제 등 테마관광과 연계해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이성훈 지역정책과장은 한평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재단이 2020 기후변화 탐사대 캠프를 전 과정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보잉코리아가 후원하는 기후변화 탐사대는 어린이들이 직접 현장 탐사 활동을 하며 국내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를 살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에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에세이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어린이 총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가정으로 배송받았으며 기후변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에 파견된 탐사대원이라는 컨셉트로 참가합니다. 이번 기후변화 탐사대는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탐사 발자국 올림픽, 멸종위기 동물 구하기 등의 게임과 환경 파파라치, 탐사대원 영상일지 등의 미션이 진행되며 가장 열심히 활동한 참가자를 우수 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시상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천하는 방법을 접해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재단은 기후 소양을 갖춘 어린이 그린 리더로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에서 8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 계획이 9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개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습니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 태풍 기간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중원구 가련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하늘누리 제1, 2 추모원이 추석 연휴인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연휴를 전후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오는 9월 17일부터 29일까지와 오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예약한 유가족만 추모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모원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봉안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기간 하늘누리 제1, 2 추모원 방문은 하루 2,486명, 시간당 226명, 추모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해 모든 유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시는 추모원 방문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가동하는 온라인 성묘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추모 성묘하기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고인 사진 등록, 가상 차례상 차리기, 헌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숨쉼을 주제로 열었던 2020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9월 13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영상축제는 코로나19로 네이버TV 2020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채널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9월 13일 오후 5시 시작된 폐막식은 서도 밴드의 폐막 공연을 시작으로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3일간 축제의 여정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된 후 폐막 선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는 개막작인 판소리 뮤지컬 영화 소리꾼을 필두로 폐막작 침묵 리스본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를 선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무형유산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해설이 있는 영화, 감독 특별전, GV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선보이며 무형유산 영화제로의 새로운 도약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